안녕하세요, 독일가씨입니다. 오늘은 제라늄을 처음 분양받았을 때 실패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제라늄을 분양받았을 때 죽지 않고 키우는 방법, 죽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삽목해 놓은 제라늄들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고요. 요즘에 제라늄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병충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제라늄 하나를 데려왔어요. 요거는 웨스트데일 애플 블라썸이라는 펜시 제라늄이에요. 제가 2년 전에 도전을 했다가 한번 실패를 해서 찾고 하다가 얼마 전에 분양을 받은 건데요. 이렇게 애기 제라늄들로 분양받는 경우가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화원 같은 데서 큰 화분에 덩치도 큰 이런 건강한 제라늄들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키우다 보면 조금씩 변종 제라늄이라든지 수입해서 들어온 이런 제라늄들에도 조금씩 눈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애들은 키우기가 쉽지만 작은 애들을 데려와서 실패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라늄을 실패하는 이유를 알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제라늄들을 키울 때 마음가짐을 조금 달리 해야 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 조금 비싸요. 일반적인 이제 국민 제라들에 비해서 이런 변종 제라늄들이라든지 뭐 펜시 제라늄, 좀 수입돼서 들어온 제라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키우신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새로운 걸 분양받으실 때는 돈 버렸다. 이 뭔 개소리야! 저도 또 실패할까봐 그냥 돈을 버렸다 생각하고 데려왔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실패했을 때도 조금 덜 속쓰리고 성공하면 더 기분이 좋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애기들을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일 전에 당근마켓에 이 웨스트데일 애플 블라썸이 떠가지고 분양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조금 변종이라든지 특이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라늄을 많이 키우시는 이런 마니아 분들께 개인 분양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이런 곳에서도 제라늄을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키우고 싶은 이런 애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데려왔을 때 실패하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어린 개체들이 많죠. 보통 이렇게 보시면 작습니다. 일단 작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데려왔을 때는 물을 정말 자주 주시지 마세요. 이게 좀 귀한 개체고 내가 정말 키우고 싶은 애라서 정말 애지중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방치한다 생각하시고 물도 그냥 말라 죽거라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주지 마세요. 지금 4일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흙이 촉촉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판매자분께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게 언제 삽목을 한 건지 요걸 알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통은 여기 이제 이름표에다가 며칠날 삽목했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데 이런 게 안 써 있다면 여쭤보세요. 저도 여쭤봤는데 이게 딱 2달 됐다고 합니다. 삽목한 지 2달 정도 된 애들이 가장 많이 이제 순화가 돼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1달 정도 됐으면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고수님들은 잘 키우시지만 처음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1~2달 정도 된 이런 애들을 데려오실 텐데 물을 정말 주지 마세요. 일단 이 겉흙이 완전히 마르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이 화분을 들어보았을 때 정말 가벼워졌다 생각이 들 때 처음 이제 물을 줍니다. 그리고 저도 데리고 와서 일단 첫 물을 아직 안 준 상태거든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해가 쨍쨍한 곳보다는 약간 반그늘진 그런 베란다에서 요양을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판매자님께서 키우던 그런 환경이랑 우리 집 환경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그 차이를 얘가 조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큐베이터 사용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삽목을 하고 지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습도를 좀 높여줘서 키우고 있잖아요. 요거는 삽목하고 딱 일주일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식물들을 다 이런 습도가 높은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면 좋다고 조금 잘못 과대 해석이 돼가지고 이런 애들을 데려왔을 때 조금 빨리 키우고 싶어서 이런 인큐베이터나 습도를 높여줄 수 있는 온실 안에 넣고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큰 애들도 곰팡이가 조금 쓸었는데요. 요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 요런 애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런 습이나 요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요런 데다 넣지 말고 실온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에 삽목했던 이 제라늄 인큐베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습도가 많아가지고 물방울들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요.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순항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문을 좀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줬어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조금 잘 못해줬어요. 막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멀쩡한데 요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이 윗부분에 곰팡이가 이렇게 쓸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새수는 올라오고 있지만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요거 해결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이렇게 제라늄에 곰팡이가 쓸었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식물 살균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벌써 쓴 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꼭 요게 아니더라도 농약방에 가셔서 식물용 살균제를 좀 달라고 하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를 주실 거예요. 그 중에 조금 용량이 작은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뭐 베노밀이라는 그런 약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 구입하시면 되고, 이게 조금 좀 가격도 비싸고 좀 나는 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500ml짜리 분무기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락스 있잖아요. 그거 한두 방울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식물용으로 나온 이런 살균제를 쓰는 게 조금은 더 좋아요. 이렇게 살균제 희석한 거를 여기 곰팡이에다가 뿌려주시면 싹 사라져요. 벌써 이제 물에 녹아가지고 이 곰팡이들 좀 씻겨 내려간 게 있지만 이렇게 한번 싹 해주면은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제라늄도 보시면 저번 주에 제가 삽목할 때 보여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했는데 지금 이파리 군데군데 이렇게 까맣게 물러 들어가는 애들이 이파리 좀 많이 보여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굉장히 흐려요. 그리고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해가 많이 안 뜨고 잠깐 반짝 추위 때문에 엄청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환기도 좀 못 시켜주고 이래가지고 딱 요럴 때 요런 무름병이라든지 잎이 좀 무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런 경우에도 아까 그 살균제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좀 뿌려가지고 더 이상 이게 퍼지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요거 말고도 다른 애들은 조금 멀쩡하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한 번씩 뿌려줘도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저번 주에 제가 삽목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 제라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삽목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새 잎을 올려요. 그런데 보통 첫 번째 잎은 이 마디에서 줄기에서 가지고 있던 본인의 영양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새싹을 올리는 거고요. 보통 두 번째 잎부터는 자기가 내린 이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해서 올리는 그런 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어린 개체를 분양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직 뿌리가 실하지 않은데 이파리가 돋아나고 있으니까 분갈이를 해야지 하고 분갈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자칫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분갈이를 했을 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 받아 왔을 때는 이런 7.5cm에서 가장 많이 번식을 하세요. 이렇게 화분 밑으로 뿌리가 꽉 차 보이고 막 탈출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가져온 상태 그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사람마다 이 삽목하는 흙의 이 배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야초를 좀 많이 섞었고 이게 이번에 분양받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산야초가 조금 부족해서 상토의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인마다 집집 환경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분양받을 때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좋아요. 삽목할 때 어떤 흙을 사용했는지 여쭤보시고 그 흙에 맞는 물주기를 계속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자주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겉흙이 마르고 속끝까지 말라갔을 때 물을 주면 되긴 하지만 이 흙이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면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받아온 것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토로 되어 있지만 간혹 가다가 간혹이 아니에요. 좀 많은 분들께서 지피포트에 이렇게 삽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뿌리를 위해서 제거해야겠다 생각하시고 분양 받아오자마자 그걸 다 뜯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시고 흙에다 옮겨주시는 게 좋고 일단 작은 화분째로 뿌리가 밑으로 다 나올 때까지 여기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갈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수님들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아무 계절에나 이런 애들을 이제 분양을 받아서 키우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다못해 뿌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삽수를 수입을 이제 하셔가지고 수납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절을 조금 가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여름, 특히 장마철에는 분양을 조금 피하세요.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요. 그때 이런 물음병이 오기가 쉽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봄, 지금 같을 때 딱 이런 애들을 분양을 받으면 이제 날씨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서 가을로 들어갈 무렵에도 충분합니다. 겨울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순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여름 장마철만 피해서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면 실패 없이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삽목해 놓은 애들도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새순들을 올리고 곧 뿌리가 나서 두 번째 새순을 올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기존의 잎사귀들이 많이 하엽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뚜껑을 닫아두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열어둔 상태에서 이제는 바람이 잘 통하게 통기가 잘 되는 곳에 두고 햇빛도 많이 드는 곳에다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새로 받아온 제라늄 한번 소개해봤고요. 요것들 잘 케어하는 법,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제라늄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